시작. 이제 이분의 이름, 즉 성명에 대해서 처음에 이분의 사주를 이 12월 1일이라는 이것만 보고도 아까 순할순자 구수록자를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추리를 잘 해서 연결한 케이스인데, 물론 초심자들이 아무렇게나 막 갖다 붙인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름이 솔직히 훌륭한 분이 엄연히 존재를 하지만 훌륭한 분에 지나치게 민감하다가는 전체를 보지 못한 운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뭐라고 했죠? 옷이라고 했죠? 네. 사주가 채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표현도 장동건이가 빈티지 입으면 패션이지만 옥동자가 빈티지 입으면 빈티지인데, 옥동자도 유명 디자이너, 즉 뭐 돌아가셨지만 앙 선생님 같은 분한테 옷을 맞춰 입고 레드카펫을 걸으면 폼 난다, 이런 것처럼 옷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즉 내가 바깥으로 보여주는 부분. 근데 체가 좋은 사람은 옷이 조금 떨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장동건이가 빈티지는 패션이 되는 것처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계명이라는 이 계명, 장명, 그 다음에 고치는 계명이나 짓는 장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사람한테 필요한 글자를 주기 때문에 계명법 중에 최고 1번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계명이나 장명인 거죠. 특히 계명이지. 장명은 이제 신생아가 응애하고 태어난 생년월일을 가지고 이제 이름을 짓는 게 이제 장명인데, 아이가 겨울생에 태어나면, 앵간하면은 겨울생은, 여지가 안 하면 겨울생은 물을 많이 씁니까? 불을 많이 씁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겨울생은 어지간하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불이 필요합니다. 불이 필요합니다. 그럼 겨울생 아이나 또는 겨울생의 언니 아들 중에서, 오빠들 중에서, 즉 고객 중에서 겨울생, 즉 해, 자, 축, 1월까지는 대부분 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딱 봤는데 가령해서 겨울생인데 아까처럼 이분처럼 순할순자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시실세자에서 함수변을 갖고 있다든지, 물소리형, 물이름형처럼 이렇게 함수변을 갖고 있다든지, 이래 되면은 데미지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계명을 할 때, 계명이나 장명을 할 때, 우리가 부정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부적이라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막 무속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해갖고 막 부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부적은요, 엄연히 글과 그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계명법 중에 하나입니다. 부적 정말 잘 쓰는 분들은 부적발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그는 글자를 주는 건가요? 가령해서 올해 이분의 운에서 기해, 올해 2019년도죠. 기해 들어오죠. 그 다음에 2020년에 뭐 들어옵니까? 경자 들어옵니다. 2021년도에는 신축 들어옵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경자, 신축, 기해, 이게 다 좋은 걸까요? 이 사람한테는 올해부터. 올해 뭐 3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기해, 경자, 신축 들어오면은 해자, 축 들어오면서 기특 빼놓고는 경신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분은 자하면은 자묘형 들어오죠. 그 다음에 경 들어오죠. 그럼 을경 합대가 치고 들어오죠. 굉장히 어수선하거든요. 그럴 때 이분들이 올해 사모님은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절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해요. 이분한테 기도는 정합니다. 정화. 이분은요, 내가 그랬다. 절에 만약에 다니시면 평생 인등 같은 거 끄지 마십시오.
천주 같으면은 미사불구나 기도할 때에 그 성모 마리아상 앞에 기도할 때 불 많이 켜시고 색깔로는 기원법 노랑, 베이지, 갈색, 오렌지, 주황 이런 거 따뜻한 거 입으세요. 그러고 절에 다니시면 인등이랑 연등 끄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기원법으로. 근데 이분이 어쨌든 계명을 신청했으니까 계명을 할 때 화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모모 성씨에 밝을 소에 그 다음에 밝을 현자 이렇게 넣어주면은 소현이 됩니다. 소현? 밝을 소에 밝은요. 이게 날일자 들어가죠. 밝다 뜻이죠. 불화자 들어가죠. 물론 이제 이게 이분의 성씨와 수리 상황과 그다음에 소리 상황이 다 맞아 떨어지게 짓겠지만은 소현은 이름을 지으면은 소현이면은 한글로 소현이면은 소현이면 이름이 어때요? 부딪히지 않고 잘 흘러갑니다. 앞에 성씨도 물론 소현하고 딱 넣으면은 이름이 쫙 흘러가겠지만 이거는 이제 수리가 맞아야 되겠지만 부적도 글자를 넣어주는 것이고 장려나 계명도 글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특히 부적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야 될 게 사후에 또 강의할 때 부적에 대해서 제가 또 강의를 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동의보감 있죠. 허준이 쓴 동의보감. 허준이 쓴 동의보감이 무슨 책이에요? 의학서. 의학서적이죠. 네. 근데 동의보감에 약 처방을 하면서 부적을 쓰는 방법이 나옵니다. 네. 부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무속적 의미가 아닙니다. 네. 글은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팔자는 뭐죠? 8글자죠, 글자. 네. 그래서 글자를 말도 마찬가지지만 글자를 함부로 남용하지 마라. 사실은요, 이분이 이름 개명을 하셨지만 혹시나 올해 내년 내후년도에 찬 기운이 들어오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투자주의 하지 마시고. 여보세요. 2020년 그러니까 2019년 2019년 2020년 2021년도가 기해 그 다음에 경자 그 다음에 신축 이래 있는데 여기 이동이나 변화나 움직임 또는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안 그래도 가게를 올해 해가 발동되고 묘랑 합되면서 이렇게 직장의 이동 변화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해묘미 다르면 해두름 해묘미 사업 다 되죠, 그죠? 해묘미 다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직장의 변동수나 이동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라고 하는데 내가 상을 하지 마십시오 이래 이야기했단 말이야. 자기 건강 안 좋고 그 다음에 좀 그렇다고 하길래 만약 이 사람이 처방을 물으면은 부적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다른 분들 처방이 없습니까? 물론 이분은 계명 때문에 사실은 저한테 왔는데 제가 계명에 대해서 딱 건드니까 이제 계명을 하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부적을 쓰면 이분한테 불화자의 부적만 서주도 되는 거야. 이게 부적인 거예요. 이 사주에서는 불이 절대 필요한데 정화는 묘가 이렇게 정화를 피우고 있는 자체가 뭐가 이게 금도 없는데 나무를 쪼개가지고 정화한테 잘 뗄까면 될까요? 묘는 말라있는 나무가 아니라 완전히 젖을 대로 젖어있는 꽃나무나 화초인데 그죠? 네. 그러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묘가 어느 정도는 다행히 말라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왜냐면 겨울산에는 겨울밭에는 불이 잘 나니까 아무래도 말라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나마 정화를 피울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화기가 절대적이죠. 그죠? 네. 화기가 절대적이죠. 그래서 불륜관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겨울과 여름 그 다음에
용신적 요소에서 글자적 파악이 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에 좀 치면 되는데, 근데 지나치게 이름에 대해서 막 생각하면서 지나치게 이름을 이렇게 무조건 하고 이름 이거 안 좋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갖다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파동학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것도 내가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어떤 식의 이름의 조율인지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일반 그 서점에 가면은 파는 장명보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네. 장명보감 같은 데 보면 이 옛날부터 잘 짓는 방법에 대해서 쫙 나와 있어. 김씨의 8회근, 이씨의 7회근, 박씨의 6회근, 이 획수 다음에 무슨 획수 이래갖고 책이 아주 잘 나와 있어. 근데 파동학은 그것이 약간 좀, 소리의 에너지에 따라서 거기는 숫자로 계산하더만. 나는 좀,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이거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검증된 약품이 아니다 생각해서, 의사 입장으로 생각을 만약에 해봤을 때는, 만약에 새로운 약품이 나오잖아요, 그죠? 약품이나 아니면은 주사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죠? 그러면은 써볼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내가 봤을 때는, 파동학을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문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파동학은, 솔직히 말해서, 20년 넘게 사주 공부를 하고, 사주를 풀고, 그 다음에, 손님을 받고, 그 다음에 이름을 지어준 내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왠지 그냥 좀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 많아. 왜? 우리나라에서 내자 이름이 흔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어지느냐? 다여지, 세비가, 그 다음에 다예솜, 이렇게 내자 이름을 척척 주는 거야. 다여지, 세비가, 다예솜. 이상하죠? 네. 일본에 풍신수길, 그 다음에 득층가강, 이런 식으로 내자를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죠? 네. 깜짝스럽다는 거지. 석자를 가지고도 만약에 박소연되면 석자 가지고도 얼마든지 수리소리 사문이 다 나오는데, 이게 조금 약간 파동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데, 자기들 말로는 봐보세요. 유가 토여, 새가 금이여, 비가 수여, 가가 목이여. 그러니까 토생금, 수생목,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다 흘러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왕창 다 해야지. 어차피 5개 다 들어갈 거면. 카토금수를 흘려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왠지 좀 억지스러워 보여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민증에 제갈 정수 이런 식으로 해서 내자 들어가는 것도 빡빡한데 말이야. 한문까지 다 해가고 또 한문도 또 다 들이떠만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문을 쓰는 이제 그 문화인 우리나라에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면 물론 앞으로 차차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딱 봤을 때 한눈에 가을 겨울 비교했을 때 순화, 여름에 지나치게 겨울에 지나치게 수건이 많다든지 이름에 아니면은 그래서 이름이 조금 안 맞고 의심되는 그런 이름은 물어봅니다. 적어놓으면 무슨 아까 이 언니처럼 순할 순자에 구슬 여기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겨울생이니까 안 맞아서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네. 그죠? 그 다음에 가령 이분이 여름생인데 불이 많은데 가령 여기서 이름이
이름이 소연이에요. 그러면 혹시 무슨 숫자 무슨 현자입니까? 이거 빛날 현자 같으면은 아이고 이거 이름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하긴 이게 발음으로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그냥 해도 되지만 불화자는 좀 부담되네요. 이래 이야기하지만 아까 이 언니 같은 경우에는 쓰지 말아야 불량한 한자가 중첩이 되어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겨울생이를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많은데 은은자를 쓴다든지 사주에 금이 많은데 은은자를 쓴다든지 사주에 수가 겨울생인데 수가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맑은 숙자를 쓴다든지 이래 되면 지문타가 있는데 특히 이 은은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절대 불용한 문이고 파란과 국적이 많고 건강이 안 좋다 해서 은은자를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은은자를 쓰더라도 아까 뭐냐면 사주가 좋고 크게 데미지가 없으면 된다고 했지만 사주도 은은자 때문에 그래서 기토나 무토가 금이 많은데 그죠? 금이 많은데 은은자를 쓰게 되면은 뭘 치죠? 기토나 무토가 은은자 같으면 뭘 치죠? 금은 뭘 치죠? 목.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목이 직장이요 자식이요. 그죠? 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요 남편 아닌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기토나 무토가 여자 남자인데 어느 자는 원래도 불용한 문제인데 이렇게 어느 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장명을 하세요 또는 개명을 하세요라고 이제 이름에 대해서 권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막 갖다 집어넣어서 이름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네. 이름 오면 오십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름이 참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장차고 하는 옛날에는 여자들이 이름이 뭐 이시부인, 박시부인, 김시부인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자 이름이 뭐 역사 기록수에 남게 되는 경우가 뭐 헌한설원 이런 여자분들 유명한 헌한설원이라든지 허균의 그 누이 헌한설원 이런처럼 여주 시인이라든지 여주 작가 이렇게 독특한 이런 분들 말고는 기본적으로 허시부인 또는 박시부인 이랬지 이름이 정확하게 사가에 기록된 거의 드물죠, 그죠? 네. 근데 요즘 정확하게 이름이 다 들어간다고. 요즘 여자도 장차관도 나오고 사회생활을 많이 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탤런트들 중에 전혀 이미지랑 다른 형태가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촌스러운데 지금 쓰는 이름은 뭐 누구를 직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름을 들으면 진짜 샤방샤방해. 지금 들으면. 근데 옛날 이름이나 원래 자기 본명을 들으면 영 좀 우리가 봐도 툭 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촌스러운 이름이나 전혀 그 사람한테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쓰는 탤런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름은 길을 주는 거고 이제 이분의 이제 이름은 여기서 이제 다음에 또 시간 나면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름은 잠깐 이제 접고 이분의 이제 사주적 구조에서 마무리를 짓는다면 우리가 원래 이제 처음에 늘 하면은 기토가 그죠 1번으로 이제 보고 그죠 이번은 이제 월을 보고 3번은 시를 보고 4번은 세력을 보고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합을 보죠. 네. 합충을 봅니다. 이 충 있죠? 네. 충미충. 이미 이 뭐라고 할까 남편의 이 자리는 첫 번째 남편 이 자리는 충미충으로 무너지는 형태가 많고 물상적인 요법을 본다고 하더라도 을이 자기의 추운 땅에 안 내리고 어디에 내렸다고? 위토. 다른 여자에게 뿔을 내렸다. 요거는 물상요법만 봐도 일단은 계산해. 그래서 물상요법이나 사주 형태만 봐도 추리가 엄청 잘 되는 이런 사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체크를 해요. 그 다음 6번 용신, 7번 대운, 8번 세운. 그죠? 네. 이거를 머릿속에서 쫙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월시 세력을 봤을 때 신약하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용신이 뭐다? 화토다.
대우는 초년에는 임묘진으로 갔기 때문에 결혼을 일찍 했으나 이때까지 실패를 받고 요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부과하는데 요 신대운이 들어오면은 신묘하고 신묘술사 그러니까 신묘 원진살 이때 이제 신은 건강 체크로 이렇게 대운에서 체크를 해준 겁니다. 이제 68이니까 68, 69, 70, 71, 72, 74. 즉 73세에서 5년 동안 3, 4, 5, 6, 7 3, 4, 5, 6, 7 77세까지는 이분이 원래 부인병, 허리, 혈액순환 아까 1부에서 이야기했을 때 치매나 그죠? 네. 혈액순환 그 다음에 뇌경색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죠. 이유는 화가 너무 약하고 관성이 자기를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우는 아까 경자신축 이민 계묘 오래 가면은 요 경자신축 이민 계묘에서 많이 춥다. 계묘 요게 2020, 2021, 2022, 2024. 네, 요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나마 무리수는 없다라고 하지만 해묘 묵고 그죠? 어쨌든 요 부분에서는 많이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경자신축 이민계묘 올해 2019년 이미 기에 들어왔죠. 이분은 3년 동안 삼재 아니더라도 춥고 냉하기 때문에 투자 같은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체크를 해야 되고. 세운으로 들어가면은 1월이 뭐죠? 얼축 2월 병인 정명 무진 기사 경호 그 다음에 신미 할구 임신 계유 그 다음에 10, 12, 12 갑술 을해 병자 이분이 해가 들어와서 올해는 기해죠 그죠? 2000 몇 년? 19년 그죠? 해 들어왔는데 해묘미 묶어서 직장인 변동에 심각하게 고려 중인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무진기사 경우 신미 여태까지는 좀 따뜻하기 때문에 좋은데 그러니까 임신계류는 금수 들어오죠. 네. 그래서 먼 거리 가지 말고 건강 체크하자. 근데 이 아주머니가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큰딸이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사위가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막 투자를 하려고 해서 돈을 좀 모으고 있는 상태에서 이 언니가 기회가 되니까 이 돈이 조금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임신계유 갑술은 그렇다 치더라도 을에 그 다음에 병자 아래 나가면은 을에까지 해가지고 이 하반 부분 일단은 운이 되게 안 좋죠. 그죠? 이분이 올해 즉 돈을 그러니까 사위한테 그죠? 사위한테 투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분은 돈이 어디 있죠? 수관에 있죠. 근데 늘 충미충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돈이 위에 책임 때문에도 많이 나갈 수 있고 이 어머니가 아무래도 바치다 보니까 자기 책임감이 강하고 자녀들한테 대한 그런 좀 집착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게 큰딸이 참 돈을 많이 씁니다. 큰딸은 사실은 사주를 봤지만 지금 연계해서 바로 이제 풀기는 그렇고 다음에 시간 나면 볼 수도 있겠지만 적은 딸은 좀 괜찮은데 큰 딸은 이 어머니한테 돈을 참 많이 좀
이렇게 빌려가기도 하고 필요하다고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기해 때 이윤으로 그다음에 올해 기해 내년에는 경자 신축한다고 그랬죠. 네. 돈이 유출되면 안 돌아오겠죠. 예. 그래서 제가 큰딸이 있는데도 돈을 사모님은 일가친척 부모 형제간에도 빌려주지 마라. 사모님은 책임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사주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사실은 상담사들은 앞에 누가 있다고 해갖고 말을 솔직히 좀 희망금은 말고 어느 정도 희망은 줄 수 있지만 뭐 아니면 도를 정확하게 판결해줘야 됩니다. 정이 이끌리면 안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우리는 일기예보자입니다. 아나운서가 일기예보를 하면서 정이 휩쓸려가지고 그 태풍이 오는데 그 말 주면 안 됩니다. 굉장히 냉철하게 사주 판단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은 개헌법으로 종교를 꼭 가지고 그 다음에 색깔은 빨강, 와인, 오렌지, 주황 이런 따뜻한 색을 입어주라고 하고 또는 절대로 자기 주머니에 꼭꼭 쟁여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까? 예. 자, 오늘은 그 사주 더하기 이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뭐 앞으로 이름 즉 성명학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그런 요소가 있지만 어쨌든 실전 사주를 놓고 나는 무조건 모든 대입을 시키는 그런 요소로 갈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강의가 평가하기 내가 보면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는 그렇고 그런 이제 상담을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우리 왕초보 아저씨 상황에 따라서 내 어떤 강의가 확 와닿을 수도 있고 안 와닿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은 지금 제가 하는 강의는 우리 왕초보 아저씨 하지만 제 강의는 기초를 처음에 뭐 갑을 병정해 가지고 하충까지 해가지고 용신까지 뽑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사주 상담하기 전에 기초를 닦는 분들을 위한 강의가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전문반에서 고급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가 막 어느 어디 가서 수강을 했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독학을 했든지 하더라도 마지막에 이 모든 학문을 갖다가 머릿속에서 외우고 익히고 한 다음에 용칭까지 뽑을 수 있는데 거기서 출력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왕초보 아저씨한테 내가 맨날 왕초보 아저씨 하지만 우리 왕초보 아저씨도 이 전문반에서 고급반, 즉 고수반으로 가는 요 고급반에서 고수반으로 가는 요 단계적 요소이기 때문에 제 강의는 초심자들이 듣기에는 조금 쉽지 않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급반에서 고수반에서 직업적으로 나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 강의입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또 다음에는 아주 따끈따끈한 새로운 사주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